안녕하세요. 사이카부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중동은 사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을 제외한 지역의 통칭을 의미합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서 지구 중심의 바다에서 동쪽을 의미하고 정복하거나 지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중동과 아랍 그리고 이슬람의 교집합과 차이점 그리고 극단의 근본주의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사이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중동은 시끄럽지 않은 적이 사실 없습니다. 중동은 하나 같지만 사실 각자 복잡한 이권으로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부유한가 아닌가 정도로 구분하는 게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흔히 중동 그리고 아랍 그리고 무슬림을 동일시하지만 비슷한 듯 많이 다릅니다. 중동이지만 아랍이 아닌 곳이 있고 아랍이지만 이슬람이 아닌 곳도 있고 또 무슬림이지만 중동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랍은 언어와 문화에 의한 구분이고 중동은 지정학적 구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겹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를 호칭할 때는 1945년 설립된 아랍 연맹에 속해 있는 22개 국가를 뜻합니다. 이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며 또한 이슬람 협력 기구도 있는데 57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입니다. 중동의 이슬람이 대중적이라는 의미이지 중동 이꼴 이슬람은 아닙니다. 중동은 기독교, 유대교, 바하의 신앙을 포함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탄생지이고 예수의 탄생지이며 조로아스터교, 힌두교도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급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의 성장으로 인해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아라비는 쿠르드인, 페르시아인, 파슈툰인과 같은 이란계 민족들과 펀자브인, 신드인 같은 인도계 민족들이 있습니다. 대중동 서부에 유대인, 콥트인, 베르베르인, 투아레그인과 같은 아시리아인 소수민족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티르키예인처럼 투르크화된 그리스인도 8천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서양 동아시아 대중매체에서는 대중동인을 흑발 가란, 짙은 눈썹, 갈색 피부, 매부리 코로 묘사하고 의상이 사우디인, 걸프 아랍인, 오만인, 수답 아랍인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대중동인들은 유럽인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 신체 상태가 좋지 않고 수염 관리가 안 되어 있어 유럽인과 다른 인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흑발 가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에서도 대중적이고 금발 벽안과 갈발 노가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이란, 파키스탄, 북아프리카, 북서부에도 존재합니다. 중동에 거주하지만 이스라엘인은 서양, 동아시아 대중매체에서조차 위 특징으로 묘사되지 않고 유럽인처럼 묘사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의 기득권층인 아슈케나즘이 동유럽인과 비슷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 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베일에 쌓이다 할 때 베일도 이쪽이 기원인데 베일 문화가 기후적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베일은 전 근대 유럽, 인도에서도 대중적이었습니다. 또한 대중동 남성들이 쓰는 터번도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의상 중 하나이며 대중동 여성의 히잡이 서양 동아시아에게 대중적으로 각인된 것은 중동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고정관념이 100년 이상 이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슬람 때문에 터번, 히잡을 쓴다는 것은 오리엔탈리즘, 이슬람주의가 세계화되면서 생겨난 오해이고 종교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 종교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튀니지는 히잡 착용이 불법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여성의 복장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아랍 국가와 가깝지만 아랍어를 쓰지 않는 경우 서북아프리카, 마그레브의 경우는 베르베르족도 있는데 아랍권 국가에 속한 지역에 살지만 아랍인은 아닙니다. 동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수단, 아프리카의 뿔 지대 및 인근 해안의 섬들에도 아랍계 주민들이 살지만 모두 아랍인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인들만 해도 아랍어를 쓰지만 혈통상으로도 아랍인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부 및 예멘에도 에티오피아계 주민들이 있으며 아랍 문화에 동화되었다 하더라도 인종상으로는 엄연히 에티오피아계입니다. 그 외에도 아랍인은 아라비아인이라는 뜻인데요.
아라비아인의 고향인 아라비아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각 지방마다 아랍에 속하지 않는 비아랍계 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리상으로 중동 지역에 위치하지만 아랍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튀르키예는 언어적으로 티르크어족에 속하고 문자도 로마자를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종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 터키 초대 대통령이었던 무스타파 케말은 인종으로 터키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인도 유럽어족의 인도 이란어파 계통의 페르시아어를 주 언어로 쓰고 있으며 문화나 역사도 아랍과는 다릅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고급 언어였고 조선시대쯤 우리나라나 중화권도 한자를 쓰는 것이 고급 언어로 취급되었듯이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는 성직자라면 아랍어, 학자나 지식인 문인이라면 페르시아어가 필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과 같이 아프리카 아시아어족의 세머파에 속하지만 히브리어를 쓰고 있으며 이슬람이 아닌 유대교를 믿습니다. 세머파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인 주도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건국 전쟁까지 치러가며 새로 건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랍이라 보기엔 애매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국민의 20%의 아랍계 이슬람교인이 함께 국가를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은 국교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국내에서는 단일 민족, 단일 종교 국가로 알려져 있거나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그 전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리상으로 중동도 아니고 아랍 국가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우르두어는 아랍 문자를 차용하고 있지만 언어상의 특징은 힌디어와 흡사하며 파키스탄에서 우르두어 이외에 사용되는 언어들도 인도 아이라어족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이란 바로 동쪽에 붙어 있어서 넓은 의미로 중동에 넣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은 여러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80%가 넘는 인구가 쓰는 언어는 파슈토어와 다리어이며 둘 다 페르시아어에 뿌리를 두고 있어 언어적으로 이란과 흡사하지만 파슈토어는 페르시아어와 어군부터 다릅니다. 파슈토어는 이란어군의 큰 두 갈래 중 하나인 동서각 어군은 페르시아라는 개념도 생기기 수백 년 전에 분화되었습니다. 서부 이란어군은 보통 아케메네스 왕조 때 기존 이란어군에서 분화된 걸로 추정되는데 비교적 최근이라 다리어, 타지크어와 95% 흡사하다고 합니다. 다만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밀접해 있어 중동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인 말레이 반도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이슬람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엄연히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나마 인종적으로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졌다 보니 혼동되는 일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사실 말레이 반도까지 어떻게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종교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드, 니제르, 말리, 에리트레아 역시 경우에 따라 아랍권으로 분류될 때도 있지만 아랍 연맹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랍 국가에 속한 경우 코모로는 아프리카 대륙 남동쪽의 인도양에 있으며 한때 잔지바르도 아랍 국가인 적이 있었지만 아랍인들이 축출되고 탕가니카와 통합되어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아랍과 페르시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오랜 기간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아랍계 혼혈 주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랍권에선 이슬람교 신자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아랍인들이 8에서 13%로 늘었다고 BBC가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랍권에서도 이슬람교 색채가 많이 줄고 있는 편입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란, 인도와 혼동되어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역사적으로 중동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지역이기도 하고 최근까지도 이슬람교를 믿던 무굴 제국의 존재 때문에 혼동되는 일이 더 잦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랍 지방을 배경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는 인도와 아랍의 문화가 혼재되어 나오곤 했으며 자스민의 애완 호랑이 이름인 라자는 인도의 지방 영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신바드의 모험에도 신바드 옆에 호랑이가 있는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랍과 연관이 없는 탈레반 혁명 수비대 알샤바브가 아랍적인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랍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이고 구구적이며 폭력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22개의 아랍국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양을 생산하는 곳은 불과 8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알제리, 그리고 오만 뿐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지역별로 매장량의 편차가 심해서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이 아부다비 권역에 몰려 있는 데다 리비아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동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 알제리와 국경을 맞댄 모로코, 시리아와 국경을 맞댄 레바논은 경제성을 담보할 만큼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으며 시리아와 티니지, 이집트, 예멘, 바레인도 석유가 나오기는 하지만 석유 매장량이 금방 아랍 나라들인 이라크, 오만, 알제리, 리비아, 사우디, 쿠웨이트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아랍인이라면 모두가 석유 판매를 통한 막대한 이익으로부터 파생되는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랍인이라면 누구나 만수르나 빈살만 같은 부를 가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국가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특정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고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이라크와 알제리, 리비아, 적은 석유량을 갖고 있는 이집트와 튀니지, 시리아, 바레인, 예멘은 국내 문제와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그 수익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석유를 빼앗기 위해 영국이 이란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처럼 석유로 인해 국가가 더욱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22개나 되는 아랍 국가가 모두 사막의 땅은 아닙니다. 이는 60년대, 80년대 한국 기업이 주로 진출했던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쿠웨이트 등 아랍 국가들 중에서 사막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 것입니다. 아랍에는 많은 국가들만큼이나 다채로운 기후가 있습니다.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에는 겨울철에 눈이 쌓이기 때문에 스키를 타러 오는 유럽 관광객이 많고 프랑스는 상당히 비슷한 기후를 가졌던 알제리를 제2의 프랑스로 만들고자 했으며 그 때문에 알제리는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르고서야 독립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제리는 현재도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알제리 출신의 뛰어난 축구 선수들이 프랑스에서 실제로 활약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유명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일부 지역은 습지로 이곳에서 갈대로 수상가옥을 짓고 뗏목을 타고 다닙니다. 2023년 6월 아랍권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방국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터키가 82%로 1위, 중국이 80%로 2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79%, 독일이 78%, 프랑스가 74%, 인도가 73%로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보다는 미국이 72%로 조금 낮았으며 오히려 파키스탄이 69%로 낮은 편이었으며 러시아는 6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아랍권 국가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스라엘은 13%로 꼴찌를 차지했지만 사실 13%가 된다는 것도 좀 놀라운 편입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경우에는 36%라는 낮은 응답이 놀라웠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의 파시즘이자 이슬람 문화권의 북한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념이 이슬람 근본주의인데요. 세계의 근현대사가 남긴 부정적인 산물들 중 하나로 이슬람 문화권의 반동 집단들, 일반 무슬림과 구분하려는 목적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따와서 보급된 단어로 그 내부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터키의 초대 대통령 아타티르크의 세속주의 이슬람 개혁에 충격을 받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최초로 무슬림 형제단을 주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랍 사회주의와 아랍 민주주의 성향의 시리아 정부와 이집트 제2대 대통령 나세르는 이들의 극단적인 행보에 위기를 느껴 이 단체 및 이 단체의 일원인 마르완 하디드와 사이드 크투브를 탄압했는데 국외로 추방된 이들이 주변 아랍 국가로 퍼지면서 아랍 이슬람권 전반에 이슬람 극단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슬람주의 세력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소련의 견제를 위한 미국의 지원하에 세력이 키워졌습니다. 냉전 당시 반공주의가 팽배했던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을 지원했는데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키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벌어지는 등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스스로 발등이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알리 샤리아티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이슬람 시아 12이만파 신학을 결합하여 이슬람이 지하투쟁의 종교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시아파식 이슬람주의를 확립시켰고, 이것이 이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이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후 세속주의 정책으로 이란의 현대화를 이끌던 팔레비 왕조가 이란 혁명으로 인해 1979년 몰락하고 호메이니에 의해 시아파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수립됩니다. 이 사건은 이슬람권 전체에 종파를 가리지 않는 순위 시아파 간의 극단 종파주의를 일으킨과 동시에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이 제2의 이란 혁명을 막기 위해 보수 율법학자들과 타협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근본주의 강풍을 일으킨 역사적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라비아는 아직 19세기 유럽 정도 되는 전제주의나 왕권 강화 그리고 입헌군주제 사이 정도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것이 조금씩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극우단체들이 좀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또한 스스로 자기들이 서구 중심의 세계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한다고 느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발생한 상황들 외에도 사실 거의 100년 가까운 갈등이 있거든요. 이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국 내에서도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또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파되고 더 몰래 키워지고 있듯이 전 세계가 탄압보다는 공존과 관리를 하는 것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데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정부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중동과 아랍, 이슬람에 대해서 또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좆대구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과서에 없는 사회과 프로